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회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준은 복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준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준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 한 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준은 복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병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주는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경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준은 복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희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희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준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준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주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회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회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준은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준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 내려오던 민준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준은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 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준은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내려오던 민주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김노인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자에 걸터 앉아 김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영감님, 제 걱정이야 늘 같지요. 홍기 찼다는 소리들은 지도 오래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민준의 등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다니. 내 좋은 꾀를 하나 알려줄 터이니 그리 한번 해보겠느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십니까? 영감님께서 알려주신다면야 제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김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민준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숨겨진 용소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그 용소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구나. 내가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아내가 되어줄 것이야.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민준의 가슴은 희망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노인은 보름날 밤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손꼽아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민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깊은 밤 용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짙은 향기와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용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물 한 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선녀는커녕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못 한가운데서 누군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구나. 틀림없는 선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과연 연못과 나뭇가지에 곱게 접힌 옷가지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다가가 그 옷가지를 품에 안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못에서는 여전히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민주는 연못 속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천상의 존재라 확신한 그는 수년간의 외로운 갈망과 김노인의 이야기에 이끌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선녀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정신없이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품에 안은 옷가지를 소중히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고 설레는 마음과 피곤함에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 밖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늘하늘한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몸집이 다소 큰 여인이 나뭇잎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아니, 리시오. 어찌 이 새벽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요? 서방님, 기억 못하시겠어요? 어젯밤 연못에서 저희는 첫날밤을 치렀고 서방님께서 제 옷가지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젯밤 그 연못에 있던 것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분명 선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민준의 실망감 가득한 물음에 복혜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혼기가 찼으나 생김새가 투박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김노인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날 밤 용소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리 갔던 것인데. 복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혹은 김노인의 깊은 뜻인가. 민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측은지심이 실망감을 넘어섰고 그는 떨고 있는 복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밤새 추위에 고생이 많았소. 그렇게 민주는 복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고 복혜 역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민준과 복혜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마을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나 가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홀로 된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고 해가 저물어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싸늘한 방 안의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녁상에 놓인 멀건 죽을 마주하며
민주는 절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뿐이니 어느 처녀가 선뜻 시집을 오려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